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아는 요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1학년 때부터 쭉 단짝이었던 혜진이, 지우와 또 같은 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이번에도 같은 반인 거 싫어요? 대박! 하지만 시아의 마음을 더 크게 두근거리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바로 1년째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성훈이도 같은 반이 되었다는 것. 성훈이는 안경을 썼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체육까지 잘하는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아이였다. 게다가 상냥하고 친절하기까지 했다. 작년 가을 시아가 팔을 다쳐 깁스를 하고 등교한 날이었다. 무거운 실내화 주머니를 어느 손으로 들어야 할지 몰라 낑낑거리고 있을 때 다른 반이었던 성훈이가 시아 앞으로 다가왔다. 팔 다쳤네? 그거 무겁겠다. 내가 들어줄게. 아니야. 괜찮은데. 나 혼자 할 수 있어. 시아는 부끄러운 마음에 손사래를 쳤다. 그러자 성훈이는 피식 웃으며 시아의 실내화 주머니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으로 옮겼다. 괜찮긴.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너희 반 교실 앞까지 들여다 줄게. 그날 이후 시아의 마음에는 성훈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심어졌다. 씨앗은 매일같이 콩닥콩닥 설렘이라는 물을 마시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런 성훈이와 같은 반이 되다니 시아는 생각만 해도 앞으로의 1년이 행복할 것 같아서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드디어 새학기 첫날. 담임선생님께서 감정일기장 쓰기를 소개해 주셨다. 여러분, 매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소원을 적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일기장 맨 아래 칸에 적으면 선생님이 가끔 요정처럼 그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시아는 일기장 맨 아래 칸에 온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 매일 매일. 선생님, 제 일기 읽고 계시죠? 저 제발 성훈이랑 딱 한 번만 짝을 하고 싶어요. 제 소원이에요. 제발요. 네? 제 소원 들어주실 거죠? 믿어요, 선생님. 어느 날 점심시간, 시아, 혜진, 지우는 교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남자아이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얘들아, 나 저기 있는 애들 중에 좋아하는 애 있어. 그러자 시아와 지우도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 외쳤다. 나도 있는데. 너도? 셋은 서로를 마주보며 깔깔 웃었다. 역시 우리 삼총사라니까. 지우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 이름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특징 한 가지씩만 말해서 맞춰보기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 애는 반바지를 입었어. 시아가 수줍게 첫 번째 힌트를 냈다. 뭐야, 여기 있는 남자들 다 반바지 입었잖아. 이건 무효야, 무효. no. 혜진이가 소리치자 셋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그럼 이번엔 진짜 힌트. 그 애는 검정색 반팔티를 입었어. 혜진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늘 행동이 빠른 지우가 어느 틈에 손가락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고는 외쳤다. 잠깐만, 내가 스캔해본다. 하나, 둘, 셋. 뭐야, 검정색 반팔티만 7명이야. 이것도 탈락. 운동장만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시아가 망설이다 이어서 말했다. 이제 내가 말할게. 걔는 키가 커. 어머, 야, 키 큰 거? 혹시 저기 지나가는 저 아저씨 아니야? 어머, 검정색 반팔티 입으시고 웬일 모자까지 딱이야. 평소에 장난기가 많은 혜진이가 놀리자 시아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뭔 소리야, 아니거든. 그렇게 셋은 서로의 어깨를 치며 배꼽을 잡고 한참을 웃었다. 누구를 좋아하는지 끝내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그날 저녁 시아는 일기장에 또다시 눈물로 호소했다. 선생님, 제 소원 왜 안 들어주세요? 벌써 한 달 됐어요.
매일매일 적었는데 너무해요. 선생님은 제 일기 안 읽으시는 거죠? 그쵸? 저 진짜 성훈이랑 짝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일이 짝 바꾸는 날인데 이제는 정말 소원 들어주실 거죠? 저 기대해요. 제발요. 다음날 드디어 시아가 손꼽아 기다리던 짝을 바꾸는 날이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교탁 앞에 서서 유난히 고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선생님이 며칠 밤을 진짜 고민했어요. 순간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아도 숨을 죽이며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무슨 고민이냐면요. 여러분이 쓴 일기장 소원 때문이에요. 한 남학생이랑 짝하고 싶다는 소원을 무려 5명이나 적었더라고요. 와, 누구야? 대박.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었어? 교실 전체가 술렁술렁했다. 시아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다. 5명이라고? 설마 성훈이? 아이, 그럴 리 없어. 아니, 말이 돼? 절대 아닐 거야. 우리 반에 성훈이 말고 다른 멋진 애가 또 있었나? 점심시간, 놀이터 그네에 나란히 앉은 시아, 혜진, 지우는 아직도 머릿속에 5명이라는 말이 맴돌고 있었다. 시아가 먼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 5명이랑 그 남학생 너무 궁금하지 않아? 우리 반에 그렇게 인기 많은 애가 있었나? 그러게,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 안 되겠다. 얘들아, 일단 우리끼리만 말해보자. 진짜 절대 비밀로 하고. 평소에도 호기심이 제일 많은 혜진이가 말했다. 그래, 나도 너무 궁금해. 우리만 알자.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기다. 절대 먼저 말하거나 늦게 말하면 안 돼. 셋은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굳게 약속했다. 자, 하나, 둘, 셋! 하상훈!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셋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가 이내 하하하 하고 그네에서 우당탕탕 넘어지며 웃어버렸다. 뭐야? 우리 셋 다 성훈이 좋아한 거야? 대박,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5명 중에 3명은 바로 우리잖아. 와, 소름 돋았어. 설마 그 5명의 주인공이 진짜 하성훈이라고? 말도 안 돼. 시아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다. 5명의 주인공이 정말 성훈일 것만 같았다.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지 않고서는 오늘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난 후 시아는 신발장 앞에서 친구들이 모두 하교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교실로 들어왔다. 선생님. 시아구나. 아직 안 갔니? 선생님, 제발 저한테만 살짝 말해주세요. 5명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게 그렇게 궁금해? 네. 이야기 안 해주시면 저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시아의 눈을 보며 말씀하셨다. 그래, 시아야. 너도 알아야 할 것 같긴 해. 5명의 주인공은 바로 성훈이가 맞아. 성훈이가 인기가 정말 많더라. 와, 다들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을 적었던지. 선생님은 누구 한 명의 소원만 들어줄 수 없어서 고민이 진짜 많았어. 시아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성훈이의 이름을 직접 들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불안, 질투, 슬픔,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시아야, 소원 못 들어줘서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왜 못 들어줬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지? 네. 시아는 힘없이 대답하고 교실을 나섰다. 어깨가 축 처졌다. 그날 이후 시아는 생각이 많아졌다. 나 혼자만의 특별한 설렘일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를 배신감과 서운함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도대체 성훈이는 어떤 아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유심히 관찰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줄을 서고 있던 성훈이는 자신 바로 앞에 있던 현재가 발을 헛디디며 급식판을 떨어뜨리자
찡그리기는커녕 아무 말 없이 바로 달려가 함께 닦아주고 새 급식판까지 받아다 주었다. 청소 시간에는 자기 구역 청소를 다 마치고 낑낑대며 창문을 닫고 있는 윤정이를 말없이 도와주기도 했다. 나는 성훈이가 나한테만 특별하게 잘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성훈이는 모두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아이였던 거야.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시아의 마음속에는 따뜻함, 실망감, 부끄러움, 허무함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구 뒤섞였다. 며칠이 지나고 시아는 성훈이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왜 나한테만 잘해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섭섭한 대신 누구에게나 그렇게 대하는 성훈이의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아는 그 따뜻함을 배우고 싶어졌다. 어느 날 오후 시아와 성훈이는 그날의 화분 물주기 당번이 되어 교실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아가 먼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저기 성훈아. 어? 너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항상 모든 친구들한테 그렇게 친절할 수 있어? 성훈이는 조금 놀란 듯 시아를 바라보다가 이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대단하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사실 나도 요즘 너 따라서 친구들 도와주고 있거든. 책도 주워주고 준비물도 빌려주고 그랬더니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 막 따뜻해지고 좋았어. 시아의 솔직한 말에 성훈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사실 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일부러 더 노력하는 거야. 노력한다고? 왜? 성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했다. 예전에 친구 때문에 엄청 속상하고 상처받았던 적이 있거든. 그때 혼자 끙끙 앓으면서 다짐했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아프게 만들지 말자고.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었어. 그 순간 시아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성훈이의 친절은 그가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아이라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른 누구도 느끼게 하지 않으려는 간절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늘 강하고 멋져 보이게만 했던 성훈이 역시 자신만의 상처를 끌어안고 매일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아는 자기도 모르게 성훈이를 원망했던 날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시에 성훈이라는 친구가 더욱 깊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랬구나. 전혀 몰랐어. 너 정말 멋지다, 성훈아. 성훈이는 그 말에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시아는 집으로 돌아오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처음에 느꼈던 설렘은 성훈이의 완벽함이 아닌 노력하는 따뜻함에 대한 감동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장이란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다른 이를 위한 빛으로 바꾸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어쩌면 시아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큰 지혜를 선물해 준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시아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새싹은 누군가를 향한 설렘을 넘어 세상을 향한 단단한 사랑이었다.